일반적인 아파트는 저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안 되겠다. 이건 쉽지 않겠다. 사실은 저희도 이걸 봤을 때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마감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상까지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 호 기념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많았던 한 해였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성격들이 다른 일반적인 행사보다는 힘들고 무겁거든요. 체력적인 거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중요한 건 1-5가 끝나고 한시공이 이제 바로 2-4를 또 같이 하자라고 먼저 회사에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전에 1-5 프로젝트를 압도적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2-4 프로젝트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미 다들 많이 좀 지쳐 있는 상태여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지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설사가 먼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서는 좀 힘들다, 더 진행하기는 힘들다라고 그쪽에 통보를 했는데 한시공용이 기다려주겠다. 직원들이 컨디션이 돌아올 때까지 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휴가를 다녀와라. 그래서 한 10일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쉬고 돌아오니까 마감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었습니다. 저희는 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거의 대부분 팀장들이 각 파트를 담당하고 있었고 현상 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획 설계 단계 그리고 기본 설계 단계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 설계 단계에서는 디자인 전체에 대한 컨셉을 만들고 그 컨셉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런 단계들이 어느 정도 방향이 서면 이제 기본 계획을 들어가는데, 이제 기획 단계가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그런 업무의 영역이라면 기본 설계는 이 텍스트를 이미지화 그리고 도면화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말 짧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 계획안을 만들어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거든요. 빨리 안이 나와야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많은 고민을 하던 도중에 지금은 심영준 사장님, 저희 파트장님이신데 오늘날 이렇게 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를 던지고 가시는 거예요. 제삼아 건축을 하자. 건축을 하자. 이 네 자를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그 초반에 수많은 스케치와 모형 그리고 고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사실 조감도는 새가 보는 거잖아요.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분양 사무실에서만 이런 뷰를 보고 결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는 뷰는 이게 아닐 텐데 이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제 풀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이제 풀기 시작했습니다. 리아스식 해안이란 그 육지의 침강 또는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게 반복되면 골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골의 사람들이 거주지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삶이 시작된다는 건 이제 커뮤니티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때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했었던 프로젝트는 1000세대 규모였었고 이 모든 사람을 한 공간에 몰아넣고 커뮤니티를 해라, 커뮤니케이션을 해라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느껴졌었고, 이 프로젝트에서만큼은 이제 단위 세대, 그러니까 옆 세대 사람들, 이웃들 간의 교류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분화돼서 다양한 곳에서 커뮤니티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이제 저희가 네이밍을 107 네이처라고 붙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가장 많이 했었고, 이 건축물은, 이 아파트는 제천변 그리고 이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파트처럼 보여주고 싶지 않다. 건축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다. 건축의 레이어가 아닌 자연의 레이어로 보여주고 싶다. 보통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을 해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자연을 더 107% 증가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이 저층 주거동을 설계를 했었고요. 건물을 짓게 되면 일단 그 땅의 면적만큼 자연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옥상 정원으로 해서 자연을 100% 다시 환원을 하고 고층부 타워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층이기 때문에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좀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실시 설계하시는데 많이 어려우셨긴 했겠지만 라이트박스라는 것을 넣어서 자연을 집 안으로 들인다라는 개념으로 이너 네이처라는 컨셉으로 이 주동들을 설계했었고요. 보통 저희가 CC 설계를 시작을 하면 팀원들이 이제 현상에서 왔던 내용들을 다 파헤쳐 보기 시작해요. 정말 이제 적었던 하나의 문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면도 선 하나까지도 다 뜯어가지고 인허가 그다음에 건설사한테 어필해야 되는 것들 내용들 나중에 현장 그다음 준공까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좀 추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법규 검토 절차를 이제 맨 처음에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팀원들이 좀 파트별로 좀 아예 분야를 좀 쪼개서 단위 세대 파트 그리고 부대 복리 시설 파트 그리고 상가 파트 그렇게 좀 나눠서 저희가 각자 좀 이제 도면을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진행했었고요. 각종 인허가 진행을 하고요. 인허가 진행이 이제 끝나고 나면 건설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도서들을 좀 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면이 나오고 나서 저희도 구조 도면을 받고 시공하는 단계와 똑같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구조를 쌓아 올려요. 가상의 공간에서 하나씩 쌓아가면서 구조물을 먼저 쌓아 올리고 사실 그 공정 자체는 실제 현장에서 지어지는 것과 똑같이 진행을 해서 이게 컴퓨터상에서 지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가 작업이 끝나면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들을 좀 어떻게 좀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다시 제시를 해주고 예,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에 안 되겠다. 이건 쉽지 않겠다. 사실은 저희도 이걸 봤을 때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2D로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해 보일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초고층이다 보니까 이쪽 H타워 저 H타워가 단순하게 겉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는 저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H타워는 한 단위 세대, 심지어 그 단위 세대와 그 단위 세대 그 위에 있는 세대까지 층별로 다른 인면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지금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단층형을 구하고 있지만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전층, 복층형을 구하고 있습니다. 4개 층에 같은 평면이 전혀 없는 평면을 구하고 있어요. 기본 설계할 때 한신고경층에서 먼저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희를 찾아와서 이 H타워만 먼저 구조를 좀 검토를 해달라. 이 기둥이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냐? 이 구조가 제대로 맞춰져 있는 거냐? 이걸 3D로 보고 싶다. 왜냐하면 2D 도면을 아무리 봐도 이게 사선으로 올라가니까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상층에 대한 골조만 살짝 이렇게 올려서 저희가 이제 3D PDF로 줬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아예 처음엔 없었던 실석의 단계 때 이거를 전체를 다 비항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이제 H타워 랜드마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층수가 49층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현행법상 50층이 넘으면 초고층 빌딩이 되고요. 저희가 49층 같은 경우에도 준 초고층 빌딩이라고 해서 어쨌든 초고층 빌딩에 준하는 설계를 해라. 그런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그 구조적으로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 설계팀과도 굉장히 이제 그 검토를 많이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그 복합 설계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관련 심의나 인허가 과정이 좀 굉장히 좀 추가된 사항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1년? 정말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고요. 처음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준공까지 한다고 하면 2년에서 3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의 문제점이 터졌을 때 그 문제점을 단순하게 이제 해결한다기보다 앞으로 공사하면서 그다음에 입주자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점이 다시 다른 문제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이 좀 많아요. 저희가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거든요. 이 프로젝트 전에 했었던 프로젝트들 덕분에 이걸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고요. 이 세세하게 들어갔던 아이템들 자체가 이 프로젝트를 임하면서 새로 만든 것들이 아니고 그 전에 만든 것들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지금에 와서는 상까지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유형의 거주자들이 여기 함께 모여 산다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주거의 유형들 그리고 그것들이 조합되면서 만들어내는 인면의 변화들 커뮤니티의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공급 위주의 표준화의 틀에 맞춰서 저희가 아파트를 계획을 했다면 이제는 획일화와 표준화에서 넘어가서 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사실 20년 뒤, 30년 뒤가 아니라 지금 이미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프로세스가 너무나 꽉 짜 있기 때문에 보편화가 좀 덜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심지어 이제 공동주택도 이렇게 어려운 건물들이 이제 많아질 건데 그렇게 된다면 2D 설계로는 결국에는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빔 설계나 3D 기반 설계가 조금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건축 친환경 인증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년 이제 계속 상향되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뭐 유럽, 또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지처럼 자연을 최대한 많이 차용했던 백칠 네이처 같은 아이템들을 적용한 단지들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미래 뭐 한 10년, 20년 후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더 강화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친환경적인 측면을 어떻게 세대 내부로 끌어올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거나 건축이라는 것이 결국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본질은 사실 사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사시대 때부터의 주거를 봐도 거기서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이 사실 변하지 않았고 지금의 기술, 지금의 사람,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는 게 미래 건축이 아니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지어지기 전에 몇 년 전에 해야 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미 미래 건축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5년 뒤에 건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저희 팀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낼까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진짜 어색하다. 너무 자랑했나요? 고생하셨습니다.